자, 그럼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는 여론은 거의 그대로 가는 추세인데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네네.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은 잘못했다, 선을 긋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 정당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도 시기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월 중순 이후에 전화 면접 가상번호로 실시한 42개 여론조사의 흐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보시면 세 가지 국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국면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이 현 정치 상황에 더 화가 난 쪽이 더 많이 응답을 하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국면은요. 계엄 직후부터 탄핵 소추안 통과 직전까지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뒤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게 보입니다. 자, 이때는 반대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된 시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위기감을 느끼면 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인데, 자, 그럼 그런 시각에서 보면요, 오늘 MBC 조사를 포함해서 최근 흐름에서 이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좀 주춤해진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뭔가 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다시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함께 CG를 보시면 그 사이 서부지법 난동이 벌어졌고요. 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대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상식적인 부정선거 주장을 고집하면서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민심이 다소 분노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그동안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소위 내란 세력들이 폭동까지 막 선동하고 하는 것들이 지지율에는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은 앞으로잖아요. 실제로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란 재판도 사실 계속 될 거잖아요. 이러면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분간 더 이상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습니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이른바 무당층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무당층은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는 응답자들인데 평소에는 20% 정도, 높을 때는 3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번 MBC 조사에서는 이 무당층이 고작 8%에 그쳤고요. 그래프도 함께 보시면 다른 조사들에서도 1월 들어서 무당층이 10% 안팎으로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자, 무당층이 크게 줄었다. 그러면 여야 양쪽의 지지층이 서로 결집했다? 뭉쳤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무당층이 10%까지 줄어드는 시기는 보통 선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된 선거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10%까지 줄어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이 10%를 해석해 보자면 지금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처럼 네.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거의 지금 선거 국면 앞으로 다가온 거랑 비슷한 거니까 이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된 사람들의 편을 들거나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안 통할 수 있는 면이 있겠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권의 움직임마다 크게 반응하고 또 여론조사도 요동치는 거겠군요. 자,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